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출제순위 10순위. 자, 조선의 향촌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가기 전에 자, 여기 기출문제에 대한 특징이 별건 없습니다. 크게 보면은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방의 이제 사족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향촌 기구들이 뭐가 있었느냐. 해서 뭐 향약이라든지 뭐 유향소라든지 그다음에 서원이라든지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민들의 공동조직이 뭐가 있었느냐. 뭐 두레라든지, 그 다음에 향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향촌사의 변화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향촌사회, 즉, 향약과 유향소 이러한 것들로 불리는 향촌이라는 것들이 불리워지게 되는 형성되는 시기에 15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의 구성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이 이후에 17세기, 18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 향촌사회에 대한 변화, 신문제가 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동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가 구성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서부터 보시면은요. 자, 출제순위 교재 134페이지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조선 전기의 향촌사회. 자,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향촌이라는 의미는 향은 9년 단위를 의미하고 촌은 자연촌에서 면리를 의미하고 있더라.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향촌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하시는데 뭐 9년 향에는 뭐 양반이 살고 촌에는 뭐 농민들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같이 다 섞여 살았죠. 섞여 살았는데 이 구역을 좀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훈구 세력에게 탄압을 받아서 중앙정계에서 축출된 사림들이 향촌에 내려가서 그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단적인 내용들의 변화, 나중에 그게 어떻게 힘이 또 약화되는지에 대한 특징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대하고의 약간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시험 문제로 기출 문제로 낸 적이 있는데, 자, 향리가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뭐 아정격으로 격화됐었다라는 내용들. 뭐 고려시대의 향리는 그렇지 않지요. 실질적 지배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중앙에서 수령을 파견했기 때문에 향리는 그냥 보좌의 역할로만 하고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이 유향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 지방서적이 만든 자치기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향리를 감찰하고요. 향리,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감찰까지 합니다. 그렇죠? 감찰하고 수령에게 그 지역에 자문을 했었던 이 유향소에 대한 개념이 시험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사족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 중앙과 지방의 견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새로 부활됐다가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태종 때 철폐됐다가 세종 때 다시 만들었고, 세종 때 철폐되고 성종 때 다시 복립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종 때 한번 복립됐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했다라는 내용이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이후서부터는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면서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 결국은 이때 이거를 물어보는 게 이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한번 등장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소입니다. 경제소는 유향소를 감독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담당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들의 관계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중앙이 있죠. 자,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수령이 파견돼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수령 밑에 향리가 보좌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유향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자문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렇게는 감찰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경제소 같은 경우는 이 중앙과 유향소를 연락 담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뭐 경제소를 통해서 뭐
견제를 하는 중앙에서 이러한 형태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시험에서는 뭐 얘네들의 관계를 네모를 뚫어놓고 ABCD를 만들어 놓고 이들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기출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나오면 뭐 좀 쉬운 문제 스타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향약입니다. 향약.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재에 대한 내용하고 순서를 약간 다르게 나가고 있죠. 자, 교재에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경제소 다음에 선생님 지방의 농민들의 공통조직 안 합니까? 얘네 한꺼번에 몰아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빼먹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몰아서 할 거니까 향약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 향약은 향촌자치규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향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었다. 그다음에 중국의 여씨 향약을 모방했었다.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시행됐었고요. 그다음에 확산이 됐고 이가 만든 해주 향약이 있고요. 이 향에 예안 향약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이 정보화 시켜갖고 이렇게 딱딱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뭐 이들이 향촌자치규약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4대 덕목이 있습니다. 4대 덕목이 있는데 사실상 뭐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농민의 지배수단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 성리학 파트 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양반은 가장 위에 있는 존재, 왕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이 농민들, 백성들은 그를 받쳐줘야 되는 존재를 끊임없이 교육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성리학의 이분법적 질서 때문에. 그런데 자, 뭐 여기 덕업상권 서로 덕을 권한다. 이때의 덕은 서로 다른 덕이지요. 그쵸? 그다음에 예속상교도 서로 예로서 사귄다. 이때 예도 양반의 예와 그다음에 백성들의 예가 다르겠고요. 농민들 서로의 잘못을 규제한다. 규제 정도가 다르죠. 그다음에 환난상율이라고 해서 힘들 때 서로 돕는다. 자, 주로 농민만 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양반은 정신적으로 도왔고 농민은 경제적으로 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하면서 성리학적 질서를 기반으로 깔아놓게 되면서 지배수단. 이 조선시대 농민들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죠. 정말 순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 그렇게 해야 되구나. 이 대부분의 농민들, 백성들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다가 후기에 자기네들의 분홍층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부유한 상업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 간의 이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후에 향촌사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향안이 있습니다. 향안, 지방사족의 명단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향안에 기록되어 있는 지방사족을 제지사족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뭐 제지사족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뭐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성리학자들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지역 기반을 잡고 있는 사족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시대 때 아까 이 내려가서 훈구 세력에 밀려서 내려가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사족.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향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족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제지사족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중소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족이다. 지역 사족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향안에 올라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 파워를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지사족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16세기 이후에 보편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는 존재야. 이 향촌 지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그만큼 중요해, 우리의 힘이 그만큼 중요해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붕당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귀향이나 낙향하는 이 사족들이 워낙 많이 있었죠. 그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또 그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향안에 등록되어 있는 사족만이 참여하는 자치회의기구입니다. 자치회의기구이기 때문에 이 향안에 기록되어 있는 향회에서 이러한 내용 향촌 지배의 질서 유지를 결정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사족들이
딱 결정하면 농민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쫓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전기 때는 다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뭐 서로서로 좋은 거지. 여기 보시면 다 서로서로 좋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사마소라는 게 있었는데 사마소는 자 생원과 진사가 만든 자치기구인데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 껴갖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원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마소. 그다음에 경절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의 조세와 공납을 수납하는 형태다. 자, 이 경절이는 어디에 이제 소속되어 있냐면 중앙 쪽으로 올라가 있다가 자기 지역에서 들어오는 조세와 공납이 제대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처리하는 제도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고려의 기인제도에 계승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향약의 일반적인 내용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농민입니다. 농민. 자, 농민 보시면은요, 아까 134쪽의 내용에서 이제 농민 중간서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자, 농민의 향촌 공동 조직 해갖고,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에 기출이 몇 번 됐었던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있었던 향도가 있습니다. 향도. 자, 향도는 조선 전기에 주로 상장을 서로 돕는 조직이었으나, 향약으로 그 기능이 흡수되면서 두레와 상독군으로 분화됐었다. 특히 상독군이라고 해서 등장하지요. 원래 이 향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하는 불교의 공동체 수자내였는데 이 매향 조직이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불교적 색채는 좀 빠지고요. 농민의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향약이 등장하게 되면서 양반과 사족과 농민 간에 합쳐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 순수 농민들의 둘의 형태에서 공동노동제도였더라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상독군은 아시지요? 그 상여 매는 사람들 그에서 도와줬다라고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원이 향도에서 오고 있더라라는 것들이 기출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개 해갖고 상호 부조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지요. 그다음에 향도계와 독린계라고 해서 조금 나눠갖고 농민들의 자치 조직이었고 사족들은 이를 이단시했었다. 왜냐면 서로서로 농민들끼리 서로서로 돕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지만 양반들 입장, 사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줄게. 자, 너 돈 어려워? 돈 빌려줄게. 대신 이자네. 이렇게 했었지요. 그렇죠? 그들은 그걸 도와준다라고 표현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그들끼리의 이렇게 더 서로 돕고 하는 형태는 서로 반대했었다. 자기네의 권력이 떨어질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다음에 울력이라고 해서 기륭사 때 마을이 서로 마을 사람들 협동 노동하는 제도였더라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서원입니다. 자, 크게 보시면은요, 이 사림 세력들이 힘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향약하고 플러스 서원이었죠. 얘네 둘이 사실상 오른팔 왼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팔 왼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향약을 기반으로 해갖고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농촌의 지배 세력을 딱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자, 이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지방사족을 교육하고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교육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지요. 다가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안양을 제사를 하는 최초의 서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왕의 건의에 따라서 소수서원이라 하는 사액을 받게 되지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사액을 받는다. 왕으로부터 사액을 받는다라는 거는 자, 편액, 서적, 토지, 노비를 다 지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면세 면역의 특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서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 토지에 대한 면세라든지 이러한 그 지역에 속해져 있는 노동력을 면제해 주다 보니까 이 오히려 초기에는 일반 농민들, 가난한 농민들이 이 서원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세와 역을 면제시켜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서원에 속해 있는 게 훨씬 더 고마울 수도 있었다라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후에 이러한 서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농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살림 세력의 여론을 수렴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었고, 특히 붕당 정치의 토대가 됐었더라. 지역에 따라 학파가 형성되면서 이 붕당 정치의 변질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향약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분홍층과 신향 이들이 성장하면서 향약의 이미지가 이제 깨지게 되겠고요. 지지 기반이 깨지게 되고, 그다음에 서원도 영조 때부터 시작해갖고 흥선대원까지 서원을 철폐하기 시작하면서 오른팔 왼팔 다 잘리는 이 양반의 권위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잠깐 보시면은요. 책에 잠깐 보시면 어떤 내용을 좀 보시면 되냐면, 향촌사회 변화를 들어가기 전에 책에서 이제 제가 PPT로 만들지 않은 내용을 좀 보시면 135페이지입니다. 자, 13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촌락이라고 해서 이 중간에 보시면 촌락은 뭐 향촌의 기본단이다. 동과 리로 편제되어 있었다. 뭐 면리제와 오가작 통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면리제와 오가작 통제를 통해 갖고 이제 주민들의 촌락 주민들의 통제를 했던 형태가 나타나죠. 뭐 후에 오가작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정의 문란 시기 때 오가장치를 역으로 이용하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었고요. 자, 그다음에 법률제도 나옵니다. 법률제도는 제가 똑같은 것 같아서 따로 PPT 만들어 드리진 않았는데, 자, 형벌과 민사에 대한 내용에 뭐 경국대전, 대명률에 따라 규율이 있었다. 뭐 고려시대는 대부분 관습법이었다. 그쵸? 대부분 고려시대 때 대부분 관습법이었고,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법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됐고요. 형벌은 대부분 이제 대명률에 따라서 했었고요. 뭐 민사는 뭐 관찰사와 수령이 처리를 했었다. 이 관찰사 수령, 특히 수령은 이 당시를 보면은 한 사람이 내려가는 거지만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도 이제 자주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노비 관련 소송이 많이 있었지만 뒤로 가면서 점점 산송과 관련된 소송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 남의 묘지에 자신 조상의 묘를 쓰는 것과 관련 소송이다 이렇게 써 있지요. 뭐 이 유교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 땅에 대한 묘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교적 특징하고 특히 풍수지리적 입장이 같이 합쳐지면서 뭐 가장 좋은 양질의 땅이 무덤이 되는 이 묘지가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제가 옛날에 답사 다닐 때 산속에서 잠잘 데 없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들 산에서 조난 당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무덤 찾아가셔서 무덤 베고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죽을 확률이 적습니다. 뭐 무섭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주로 남향에 다 무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계 청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햇빛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야생짐승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힘이 센 표적이 되기 때문에, 힘이 센 동물들의 표적이 돼서 이 무덤가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고요. 다만 좀 기분이 조금 그럴 뿐이지, 뭐 정 안 되면, 저는 그랬습니다. 가서 절하고 잠시 하룻밤 묵어갑니다. 봐주십시오 하고 기대서 자면 의외로 편안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잔디라는 게 쫙 심어져 있기 때문에 푹신푹신합니다. 뭐 유행성 출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요. 자, 그 다음에 반역죄, 강상죄라고 해갖고 뭐 이때 유교적 질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특히 강상죄, 뭐 유교윤리를 어긴 죄 해갖고 가장 무겁게 취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좌제 적용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히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뭐 마을의 호칭을 감등한다던가 수령을 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마을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죠. 물론 공을 세우면 승격도 됩니다. 공을 세우면 승격도 되는데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었고, 형벌에 뭐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었다. 5가지의 종류의 형벌이 있었고요.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136쪽에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의 변화해갖고 온통 색깔로 되어 있죠. 여기서 전부 집중 기출이 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파트, 자, 칠판 보시면은요, 향촌사회의 변화의 16, 17세기에 대한 특징들. 자, 처음에는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향촌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형태로 향촌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러다가 임진난 이후 전후 시기에 각 9년마다 보편적으로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했더라.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다음에 향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족보를 편찬한다든지, 그다음에 서원을 건립한다든지, 뭐 주자가래, 소학, 예법을 보급한다든지, 사창제를 실시하다든지, 아까 이제 도와주고 고리대금어 이러한 것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향촌에 대한 특징이었다면, 이후에 18세기가 되면서 18세기 이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지방사족의 향촌 지배가 약해지고 있었더라. 자, 왜 약해지고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수령이 유양서와 향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즉 관권이 강화되는데 정조 때 수령에게 향약의 통제권을 주게 되면서 초기에 이 지방사족을 중심으로 해서 향회를 꾸려갖고 그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가 수령의 파워를 더 인정해주게 되니까 수령이 오히려 향약을 통제하는, 수령이 내려와 갖고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해버리는, 그럼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됐었고요. 정조는 대표적인 탕평책을 실시했던 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에 대한 권한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일부 분홍층. 자, 이 분홍층들이 수령과 결탁을 해서, 자, 보시면 수령의 힘이 더 강화됐죠. 수령의 힘이 더 강화되니까 분홍층들이 수령과 결탁을 해서 향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수령이 있고 지방사족이 있는데, 제지사족이 있으면 수령의 파워가 더 커졌죠. 수령의 파워가 더 커졌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애들이 바로 분홍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분홍층들은 불만이 있었죠. 자, 돈은 좀 되는데 자기네 농민이다 보니까 이 사족한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령에게 힘을 보태게 되면서 향회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기존에 있던 사족과 새로 들어온 애들의 기존 사족과 분홍층의 신향에 향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더라. 즉 기존에 있던 사족을 구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홍층을 신향이라고 불렀을 때 얘네 둘 간의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즉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도 향촌 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넣어달라, 향해. 얘네는 당연히 자기네 기득권이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힘은 누가 더 세고 있었느냐? 수령의 힘이 더 세고 있었기 때문에, 셌기 때문에 이 향회를 장악할 수밖에 없었다. 장악했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향에 대한 힘, 파워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럼 지배질서, 농민들에 대한 지배질서도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농민들도 그 전에 지방소득을 이렇게 우러러보던 형태도 많이 떨어지게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향전에서 이기게 되면서 향회가, 즉 이 향회는 어떤 향입니까? 신향이 장악한 향이지요. 자, 부수령의 부세 업무를 자문하는 기관으로 변질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홍층, 자, 요호부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수와 별관 같은 향임직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자, 여기서 처음에 드는 의문은, 그러니까 농민층인데 어떻게 향회에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바로 매매, 관직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자, 양반치는 9년 단위로 농민을 통제하기 힘들게 되자. 자, 왜냐하면 이 농민들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각종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 과한 통제를 하게 되면 아예 말을 떠나버린다던가 또는 이제 개긴다던가.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자, 그래서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즉 파워가 줄어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다. 즉 이 양반들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기존 구양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농민에 대한 통제를 하기 힘들었겠죠. 농민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까 범위를 9년 단위에서 확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동약이라는 것을 실시했고, 족적 결합, 자기네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게 됐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바로 동족촌이 더욱더 많이 등장하게 됐고, 문중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과 사우,
사후가 많이 설립하게 되었다. 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족촌이 안동 김씨마을이죠. 안동 하회마을. 그래서 이 기존의 구향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향약과 서원이었죠. 그래서 다시 정계에 진출했다가 18세기 이후가 되면서 이제 탕평책이라든지 상공업의 발달, 농업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정조가 수령의 힘을 키워주니까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분홍층의 성장, 이 분홍층이 좌수발광 같은 향임직을 매매해서 수령과 결탁해 향회를 장악하게 되지요. 그래서 수령의 부세 업무에 자문기관으로 변질되게 되고, 그럼 기존의 구향이 이제 자기네 파워가 줄어드니까 향약에서 동약으로 줄여서 가고 족적결합해서 동족촌을 형성해서 자기네끼리의 딱 똘똘 뭉쳐있는 형태의 형태가 됐었다. 그러나 힘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도 국가직인데요. 자, 보시면은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먼저 귀향문을 보여주고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 가입하기를 청하게 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적어 모임에 있을 때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이 모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이 모임은 향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약정이라는 게 나오죠. 약정. 그래서 약정이라는 거, 규약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촌에 있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가입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향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겠죠. 향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고, 그때 이 사람들이 다음 모임, 이때의 모임은 향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모임은 향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럼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향촌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역시 맞는 말이 되겠고, 전통적 미풍양승을 계승하면서도 상강호령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를 가미했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고, 상독군도 이 조직에서 유래되었다. 자, 상독군. 자, 아까 시험에 나왔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상독군은 어디에서 유래를 한다? 바로 향도에서 유래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향약이 양반들, 이 제지사족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양반층의 움직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지금까지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양반은 새로 성장한 분홍층의 도전을 받았다. 이 분홍층은 후에 뭐가 되는 거지요? 신양이 되는 거죠. 신양. 경제를 갖춘 분홍층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 안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해서 향촌사회의 영향력을 키우기도 하였다. 분홍층은 중내의 제지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 향촌사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다. 자, 이게 후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 향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신앙활동을 하였다. 자, 옳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농민조직이죠. 농민조직. 다음에 2번 향반층의 결석을 위한 납속책 확대 시행을 지지하였다. 자, 납속책 확대 시행을 지지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양반의 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있던 이 양반들은 구향들은 부향층인 분홍층이 신향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죠. 그렇죠? 이들도 싫어했는데 왜? 이들과 힘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양반층이 늘어나는 걸 이 구향들이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당연히 지지한 게 아니라 반대하였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문증의식을 고양하고 문증서원이나 사후 건립을 확대하였다. 자, 그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동족촌을 형성을 해서 동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원, 사후 이런 것들을 건립했었다라는 거 3번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향회를 통한 수령권의 견제 아니죠. 이서충의 통제를 강화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견제와 이서충의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좌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부세제도를 맡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다. 힘들게 계속 이 지문이 있는 문제를 풀게 되지요. 최근 들어서 이제 2012년 이후부터는 거의 문제의 대부분이 이 제시문을 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좀 길어도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드리는데, 자, 5번 보시면요, 139페이지입니다. 자, 향촌사의 어떤 조직과 그 운영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향촌사회의 어떤 조직과 그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조직이냐라는 것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가입을 원하는 자는 해갖고, 아까 읽었던 내용이지요. 아까 읽었던 내용. 자,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제시문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정, 얘네들이 딱 등장하는 순간, 향약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럼 옳은 것은 9년마다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중앙에서 교수를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앙마다 9년마다 하나씩 설립되고 교수가 파견된 거는 향교지요, 향교. 향약은 향촌 자치교약이기 때문에 자치교약이지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뭔가 파견이 되고 중앙에서 뭔가 세워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향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초등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선비와 평자제를 교육하였다. 이건 뭡니까? 이건 서당이지요, 서당. 그렇죠? 이건 서당에 대한 설명. 다음에 불교신앙 조직이자 동계 조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건 농민 공통조직인 향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풍속교화, 향촌사의 질서유지 담당. 다음에 사림의 지위 강화에 기여했다. 이게 향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고요. 5번에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인재교육, 향음주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향교, 이거 향약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로 얘네들은 향교와 주로 서원에서 담당했었던, 특히 교육이라든지 선현에 대한 제사 파트에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향음주례 같은 경우도 뭐 이쪽에서도 하고 향약 양반들끼리도 하는데 주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했었지요. 그렇죠?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에 140페이지지요. 자, 다음 내용과 같은 시기에 시대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7년 9까지 좀 오래된 문제인데요.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제시문 때문에 좀 뽑아봤는데요. 자, 마을 고을에 향전은, 자, 향전이 일어났다. 자,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령이 이에 따라 한쪽을 올리고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까지 뭔 내용입니까? 향전이 일어났다. 구양과 신양의 대립이 일어났고 수령이 어느 쪽 편을 들었다라는 얘기지요. 자, 반드시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양쪽의 주동자를 먼저 다스려 진정시키고 향전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옳다. 하지 일부 아전들도 한쪽으로 쏠리는 이때의 아전 향리들이지요. 그렇죠? 자, 쏠리는 일이 있으니 또한 반드시 아전을 우두머리에게 엄하게 타일러야 한다. 향임을 임명할 때 한쪽 사람을 치우치게 쓰지 않을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이 향전, 그 다음에 이 향전이 등장했다라는 거 봐서는 18세기 이후의 상황이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조정에서는 향리를 없애려 하였다. 자, 조정에서는 향리를 없애려 하였다. 이 없애려 하는 건 아니지요. 이 아전들은, 향리들은 이미
얘네들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조선에 들어오면 그냥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뭐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뚝 격하 떨어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굳이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은 향회에서 점점 배제되었다. 향회는 사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농민은 이미 향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죠. 향임직이 요호부민에게 매매되기도 하였다. 그치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에 수령의 향촌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아니지요. 조선 후기에 강화되었다. 이렇게 가야 되지요. 초기에는 수령의 힘이 약화되어 있었지만 후로 가면서 정조의 관권 강화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수령의 힘이 강화되고 분홍층으로 성장했던 이 요호부민들이 향임직을 매매하게 되면서 신향이라고 해서 향전을 펼쳐서 오히려 수령의 보좌 역할을 하게 되는, 수령의 권한이 더욱 커지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수령의 권한도 커지고 그다음에 신향의 권한이 높아지지요. 그럼 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뭡니까? 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지방 사족의 권한이 떨어지게 되더라. 더불어 향리의 권한은 안 그래도 없는데 더 떨어지는 역할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 형태가 나타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저 끝에 넘어가서 마지막 13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13번 문제 책에서 보시면은요, 144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보기의 시기와 관련된 사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민심서에 대한 내용이죠. 목민심서라는 내용 책 이름만 봐도 이 조선 후기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내용에 보시면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만큼 양반의 권한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겠죠.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영을 맡지 않은 자가 고래 아닌 아내의 양반을 대할 때 맘먹듯이 너 나 하며 자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그만큼 양반의 권한이 많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자, 2번 보시면은요. 양반은 촌락 단위보다는 9년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에 가면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고 하게 되죠. 향약이 동약으로 이제 바뀌는, 자기네 권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자기네 권한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주는 같은 동족끼리 모여서, 그쵸?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동족촌을 실시하고 만들고 거기서 동약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다. 즉 거의 문제 대부분이 어떤 문제를 다뤄주고 있냐면 이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 다뤄주고 있더라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변화되고 있느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제시문에서 어떤 단어의 키워드를 맞춰야지만 이걸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잘 보시는 파트가 바로 10순위 파트의 특징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순위가 선사시대입니다. 11순위가. 자, 선사시대. 자, 별로 저는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 외울 내용이 엄청 많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간단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순위는 여기까지입니다.